자, 오늘은 거래 대금으로만 매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뭐 지지와 저항도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야, 이거 갑자기 상승이 나오는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진입을 하는 케이스가 꼭 발생을 한다. 야, 이거 주목받은 종목을 진입하라고 했는데 재료가 내가 분명히 생각했을 때 재료는 있는 종목이라서 양봉이 나오고 올라가니까 그냥 매수를 해봤다. 야, 근데 이거 안 가더라. 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매매들을 하시면서 수익이었다가 갑자기 하락을 하거나 수익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손실이 나오거나 이러면서 뭐 언제 팔아야 될지도 잘 모르고 손절가도 보내버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고 나오는 케이스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보통 주식을 하다 보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거래 대금하고 같은 얘기겠죠. 돈이 많이 몰리는 쪽에서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주가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은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지지가 되는 가격일까? 시가가 출발해주는 가격 또는 얘가 지금 바닥을 찍어주는 조정이 나오는 가격이 지지해주는 가격이야? 의미 있어? 이걸 찾는 거고, 주가 계속 올라가다가 뜬금없이 막 하락하게 되는 조정이 나오는 시점쯤에서는 야, 이게 저항인가? 역사적으로 이런 라인이 있어? 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지지와 저항 이 모든 것을 따지려 그러면 종목에 대한 재료가 있냐를 확인해 줘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준비를 하다 보면 뉴스는 계속 보실 거예요. 뉴스에서 어떤 관리 종목들 또는 뭐 관심 종목들 매집이 되는 종목들 또는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따로 빼시면서 관리를 하실 텐데 이걸 본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따라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이걸 하지 않으려면 이걸 체크를 해야만 하는데 야, 이거 거래량 얼마 들어왔는 게 많은 건지 뭐 그날 거래대금 우선순위 상위로 봤을 때도 야, 이게 많이 들어온 거니까 얘를 가? 뉴스에서 못 본 것 같긴 한데 뭐 어디에 있겠지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뭐 띄엄띄엄 나눠서 매매를 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게 단타 매매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수익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얻고 마무리를 해야만 된다. 수익이 났을 때는 종료해야만 한다라는 건데요. 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따위의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고 세력이고 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을 포착을 해서 먹고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끝나는 부분만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단타 매매에서 매일 수익 내시는 분들이 아니라 수익도 있고 손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맞는 듯 저게 맞는 듯 헷갈려 하시는 분들에 의한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래 대금은 1분봉을 사용한 여기도 표시가 될 겁니다. 10억 그리고 30억 기준 10억 기준과 30억 기준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분홍색 화살표는 거래 대금 10억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보이게 되는 이렇게 매도 쪽에 보이게 되는 주황색일 겁니다. 주황색 30억 기준은 얘가 결국은 한봉에서 거래 대금이 30억이 들어왔어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매수 시점을 잡는 데는 일단 재료는 뉴스를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종목을 확인하셨든 안 하셨든 그냥 어떻게든 훑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훑어보셨을 거고 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저히 재료를 모르겠다. 이게 뭔 뉴스와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뭐 이쪽이겠지 이런 관련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매매를 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표현되진 않지만 재료를 모르겠다 관련주를 모르겠다 하실 때는 당일 인포섹터 인포스탁이죠. 네, 인포섹터 이 그룹 종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어떤 테마들이 만들어지는가는 한 번 정도는 계속 새로 고침을 눌려서 체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 어디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때 뒤늦게 뉴스를 찾아보다 별 상관 없습니다. 관련주를 도저히 모를 때는. 자,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되고 자, 거래대금이 10억이 들어왔을 때 거래대금이 30억이 들어왔을 때 매수와 매도 포인트가 솔직히 다 잡혀요. 이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거래 대금에 의지를 하자는 거죠. 너무 어렵다. 다 확인하기는 힘드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든 걸쳐서 보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사용을 하고 지지와 저항은 내가 이거 따라 들어가고 말고 하고 매도하는 시점쯤에서 이거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일봉 따위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결국 나중에 보이긴 보여야 될 텐데 자 이럴 때 이제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거래대금 10억이 들어와주는 일분봉입니다. 일분봉상에서 거래대금이 10억이 들어와줘야만 합니다. 최소 기준이 10억이에요.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는 게 10억입니다. 근데 이 10억의 거래대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딱 종가가 마무리될 때쯤에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올라가면서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형태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매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잡히겠죠. 방금 경우처럼 상승이 나오는 어떤 캔들이 있으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시점부터 1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만족이 됐다. 근데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윗꼬리까지 쫙 생겼는데 이제서야 10억이 만들어졌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요.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호가창에 이렇게 띄워놓으실 거예요. 띄워놓으시다 보면 시간이 보입니다. 어차피 나는 1분봉을 해요. 1분봉이기 때문에 1분 단위로 끊어서 보겠죠. 초를 보실 거예요. 자, 시작하자마자 한 30초 안쪽으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10억이라는 거래대금을 만족하면서 봉이 양봉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 봉 매수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 봉 매수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종가 끝날 때까지 윗꼬리까지 다 생기고 나니까 이제서야 10억을 딱 만족시켜 주더라. 다음 봉을 봅니다. 다음 봉을 봐요. 자, 이 봉은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니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 경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생겨요. 내가 매수해야 하는 가격대가 생겨버립니다. 매수해야 되는 가격대는 어쩔 수 없이 이 캔들을 기준으로 상단, 중상단이에요. 상단, 중상단 부분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수를 여기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켜주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양봉이라는 얘기겠죠. 양봉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됐든 이런 형태가 됐든 1번, 2번의 기준에서 이 봉에서 진입 또는 그 다음 봉에서 상단 지지해주고 양봉될 때 진입 또는 중상단 찍어주고 양봉될 때 진입 이 케이스들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결국 수익을 내야 되니까. 매수만 한다고 끝나진 않을 거니까. 자, 수익이 내는 포인트는 자, 분명히 여기서 10억이라는 기준을 만족했죠. 이 10억이라는 기준을 만족해주는 캔들에서 내가 일단 매수를 했어요. 딱 매수를 했다. 자, 뭐 그 다음 봉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기준에서 자, 매수한 기준 그러니까 즉 10억이 발생한 캔들이 만약 이 캔들이에요. 여기서 10억이라는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10억이 들어오는 캔들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언제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 봉을 재배시켜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안쪽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으로 최대 다섯 번째 캔들에서 1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들어와 줘야 돼요.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무조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단 1%라도 올라가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바로 조정입니다. 자, 10억 요 캔들 오 들어왔네. 그 다음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캔들 안쪽으로 무조건 1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들어와주는 캔들이 형성돼야 돼요. 만일 얘가 터지고 나서 하나, 둘, 두 번째에도 들어왔어요. 두 번째 10억이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럼 주가는 1%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부터. 자, 근데 또 똑같아요. 얘가 여기서 만들어졌으니까 끝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째가 됐을 때 또 만들어줘야 돼요. 이 공식이 깨어지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 조정이 나온다. 하락한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거기서 이제 매도적인 부분과 매수적인 부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 캔들이 표시가 됐다시피 이번에는 30억입니다. 30억 기준인데요. 자, 10억이 들어오는 캔들이 거래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30억이 됐어요. 얘도 만족을 해줘요. 얘까지 만족을 해줍니다. 그러면
10억 캔들과 30억 캔들이 만들어진 거겠죠. 거래대금이 최대 30억까지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진 캔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캔들이 있다면 이 캔들도 똑같아요. 올라가는 도중에 30억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몇 초 안 됐는데 어떻게? 30초 안쪽에 일본 봉상에서 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30초 안쪽에서 3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만들어지면 그냥 진입합니다. 이때 진입을 해요. 근데 30초 넘어서 종가쯤 부근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억이 만들어졌더라. 그러면 동일하게 요 봉이 아닌 요 다음 봉에서 상단, 중상단을 찍어주고 양봉의 형태가 될 때 진입해요. 근데 요 캔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건 좀 헷갈리니까 요 뒤쪽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자, 이렇게 진입을 하고 30억이라는 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30억이라는 캔들은 주가가 계속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나면 지금은 10억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사이에 10억이 나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죠. 30억 기준 캔들은 뒤에 5개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가지 캔들, 그러니까 총 10개 캔들 내에 안쪽으로 3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또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면 들어오면 올라가요. 근데 이 10개의 캔들 이내에 30억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똑같이 조정 아니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패턴 너무나 간단하죠. 10억, 30억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10억, 30억을. 10억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캔들 5개 안쪽에서 10억이 들어와주면 홀딩해서 그 다음 수익까지 봅니다. 근데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 조정을 예상을 해요. 하락 조정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봉에서 팔고 나와야 되겠죠. 안 나왔으니까. 자, 30억 기준이라면 뭐 계속 끌고 갈 수 있겠죠. 끌고 가면서 30억이라는 기준이 10개 캔들 안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은 똑같이 하락 조정.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캔들까지 도저히 30억 기준 거래 대금이 들어오질 않는다면 그냥 매도 처리하는 겁니다.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수익이 나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왜 거래 대금 10억, 30억 잡았을까요? 10억, 30억을 잡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루에 주목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의 거래대금 최소 기준이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에 이거 좀 주목 좀 받나? 장 초반 기준이 30억이고요. 30억에서 100억이에요. 그리고 일평균 기준으로 10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30억이라는 기준이 일본 봉상에서 캔들 하나에 만들어졌다? 또는 30억이 일평균 조금 장 초반 주목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인데 10억 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건 이미 주목받고 있다라는 의미를 띠기 때문에 내가 비중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비중을 못 넣는 매매는 쓸데없이 별 필요도 없습니다. 비중을 넣을 수 있는 걸 확실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따진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거래량에 따라서 내가 비중을 조금 더 투입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확률을 조금 높이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비중이 있는 매매는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 대신 수익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는 얘들이 거래 대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이내에 만들어진 우리 정해진 기준 안쪽에 캔들에 대한 거래 대금이 완성시켜 주느냐 시켜주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10%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약간 들쑥날쑥은 해요. 근데 1%가 나오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포인트들은 매수 포인트가 대부분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기준은 꼭 이해를 하시다 보면 비중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몇 번 성공하다 보면 비중을 확 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당일 주목받는 종목들이 장 초반에 꽤 많다는 점. 그리고 내가 재료를 놓칠 수도 있고 다 놓칠 수도 있는데 수급에 의한, 거래 대금에 의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한 15분 안쪽으로 매매를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한 15분 정도, 그 캔들이 나올 때는 10개 캔들이죠. 최대 기준, 30억 기준으로. 한 15분 정도만 매매를 하다가 15개 캔들쯤 되면 거의 매매가 종료가 돼요. 끌고 나갈 일은 절대 없어요. 끌고 나갈 때는 있긴 있어요. 어떨 때냐면, 얘가 그냥 미친 척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 줄 때. 야, 계속 돈이 30억이 그 사이에 계속 돈이 들어오면서 갈 때. 그래도 한 15분이면 아마 시가 출발해서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한 15개 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도달해주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저가 이유기 때문에 정저가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캔들이 15개가 되진 않을 수는 있지만, 자, 그 정도 안쪽에서 일단 매매를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전장 매매를 좀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물론 오후장 매매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후장에 갑자기 주목받는 종목들, 그때는 오전장이 좀 약해야 되겠죠. 오전장이 엄청 강했는데 점심시간에 주고 있다가 오후장에 살짝 올라와 주는 것들은 거래대금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을 그 중간 텀에서 오전장이 좀 강했으면 여기서 낙폭이 좀 커야 돼요. 이 낙폭이 크면서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올 때가 이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점인데, 오전장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낙폭이 크지 않고 이런 형태에서 여기를 또 찍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또 써야 되나? 라고 하면 상승률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먹을 구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별로 진입하지 않는다. 근데 오전장이 약했어요. 시가를 아래쪽에서부터 약간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폭발한다. 오후장이 폭발한다. 이랬을 때는 극초반 상승의 분을 오후장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또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전장이 약할 때는 오후장에 쓰셔도 되고, 오전장이 강했을 때는 원래 이때 써야 되지만 낙폭이 큰 모습까지 체크를 해서 이후에 오후장에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또 써먹을 수 있다 라는 이런 패턴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뭐 세아 특수강이 펼쳐져 있네요. 세아 특수강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오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장이 시작되고 나서는 흐름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흐름이 없다가 전체적으로 터져주는 기준이 10억 기준이 이때 발생을 했어요. 10억 기준이 발생했으면 그 다음 봉을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봉을 보는데 원래 기준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있었고 이거 중심이죠. 그리고 뭐 상단, 그 중상단 이런 부분이면 이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요때 설명드리려고 바로 기준이 일단 나와줬습니다. 자, 요때 거래대금이 10억 들어오고 나서 뭐 종가가 마무리될 때쯤에 뭐 10억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 봉을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 윗꼬리가 있는 10억의 형태가 그 다음 봉 매수 포인트가 잡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10억의 윗꼬리를 소화해 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이 되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가 원래는 이 가격대에서 잡혀야 되는데 그냥 양봉이라고 매수할 수는 없고 여기 찍고 이렇게 올라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자칫 매수를 했다가 음봉으로 떨어져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고자 윗꼬리가 있는, 뭐 윗꼬리가 길이가 길다 짧다 다 떠나서 무조건 이 캔들 10억의 조건을 만족해 주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 기준점이라 생각을 하고, 기준점에 윗꼬리가 있다면 이 윗꼬리 가격을 소화해 줄 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수할 일이 죽어도 없겠죠. 그러면 이 캔들은 넘어갈 수 있는 캔들이 되는 거죠. 섣불리 매수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요런 가격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여기 다 매수하시겠죠. 매수해서 하다가 쭉 들어와서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깼고 다시 올라가 또 밀렸고 에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게 성급한 매수 포인트거든요. 확실하게 소화되는 것을 봐라. 왜냐? 윗꼬리가 생겼다라는 것은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밀린 것까지 다 포함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거래가 돼야만 거래대금이 늘었다는 거죠. 위쪽도 거래가 된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 거래된 의미를 포함을 해서 소화해주는 가격을 확인하고 진입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얘가 만들어지고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봉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봉까지 거래대금 10억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 터지고 나서 언제든지 이 안쪽에 10억이 들어오면 그 가격대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안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떨까요? 방금은 여기를 통과할 때 매수였잖아요. 근데 아래쪽 구간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뭐 요런 캔들에서 거래대금 10억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가 1차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건 나오지 않았네? 떨어졌네? 여기서 갑자기 거래대금 10억이 들어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대금 10억이 들어왔으니까 또 윗꼬리가 여기서 생겼겠죠. 그러나 하나, 둘, 셋, 넷, 5 안쪽으로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윗꼬리를 통과해주는 다음 봉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수익을 끌고 나가시면 돼요. 이건 응용입니다. 네, 응용할 수 있는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 다시 FM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거래대금 10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걔가 나올 때까지를 봐야 돼요. 자, 10억이라는 애가 나올 때까지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다가 얘가 10억이 나왔어요. 10억이 나오게 되는데 딱 요때가 됐네요. 10억 캔들이 들어왔다.
거래대금이 좀 돌았으니까 그 다음 봉에서 보면 이 윗꼬리를 소화해 줄 때가 매수 포인트잖아요. 그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포인트냐면 여기가 포인트가 돼요. 요 가격쯤이 되겠죠. 내가 이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어. 이거 너무 고가라서 위험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가격입니다. 자, 일단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자, 이렇게 보면 자, 가격대가 살짝 밀리죠. 자, 이렇게 또 떨어져요.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캔들이 얼마 만에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얘가 매수가 됐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까지가 요때예요. 그러면 이 5개 캔들 안쪽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또 안 나왔죠. 이 5가지 캔들 안쪽에서 흐름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주가가 이 거래 대금을 믿고 내가 얘를 투자를 해서 자, 이 특정한 가격대를 이탈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몸통의 크기 생각하고 캔들의 모습을 다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거래 대금 맞춰야 되죠. 기준점 맞춰야 되죠. 지지와 저항 라인 맞춰야 되죠. 호가 물량 봐야 되겠죠. 자, 이것들 다 맞추기 시작하면 지금 설명드리는 거래 대금으로만 매매를 하자에 대한 의미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누가 그걸 다 체크를 하겠냐 말이죠. 한 번에 이 종목 매수, 저 종목 매수를 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거래 대금이 초반에 출발해 줄 때 들어온다면 수익권이 얼마나 날 수 있을까? 그리고 다 만들어진 종가가 마무리될 때쯤에 거래 대금이 10억이 만들어지면 매수 포인트가 뒤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FM대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원래 매수 가격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중상단이니까요. 중단 찍어주고 중상단이 여기겠죠. 여기까지가 손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저히 안 나오는구나. 손절 라인 다 왔네. 손절 라인 깨나 하고서 나오는 케이스가 생길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손절 라인을 크게 이탈하는 거래량들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거래 대금 10억이 들어오고 나서 매수 포인트 뒤로 보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봉에서 또는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지받고 그냥 이렇게 올라와 버린 케이스는 시점을 놓쳐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억 기준으로 매매를 할 때는 손절가가 나올 수 있어요. 손절 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가죠. 또 위쪽에 소화해주는 가격에서 소화될 때라는 포지션을 취하면 얘가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얘가 들어가나? 라고 해서 또 매수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나오지 않았다. 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매수 가격이 중심 잡고 중상단 잡고 여기 잡으면 손절가가 어떻게 잡힐까요? 손절가 와버리죠. 이렇게 손절을 보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응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번 버텨서 그 다음 봉에 상승이 나오니까 뭐 손절라인 크게 깨질 않으면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준이라고 만들어 놓은 애는 수익을 못 보더라도 내가 손실은 보지 않겠다거든요. 도저히 큰 손실은 내가 보지 않겠어. 손실의 리스크는 내가 정말 최소화하겠어 라는 게 일단 기준이 잡혀야 돼요. 내가 한두 번 참으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와서 수익을 크게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참으면 되지 않을까, 손절가 잠깐 이탈하더라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매매는 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 그 기준에서 놓치는 부분, 수익이 나는 부분이 뒤쪽에 발생을 하더라도 그건 과감히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손절에 대한,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 낼 때 수익 내면서 이제 손실 난 부분을 수익으로 계속 상기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여유, 기대감 이걸 두기 시작하면 결국은 수익도 손실로 마감할 수 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들을 좀 더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좀 유도리 있게, 뭔가 좀 유용성 있게, 내가 좀 융통성 있게 매매를 해보겠다. 이거 뭐 잘 지지해준 거 같네. 거래량도 잘 주고 있고. 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손실을 보는 매매는 하지 마라. 맞다고 판단했을 때 아니라는 신호를 주기 시작하면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10억으로 진행했을 때 매매 포인트입니다. 근데 10억과 30억이 두 개가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또 꽤 재밌는 매매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억에 대한 것도 있지만 30억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0억 매매를 진행할 때의 문제점들은 방금도 보셨을 거예요. 거래대금에서 약간 주목받는다 생각을 해서 그 포인트를 잡고 진행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래대금이 뒤쪽에서 정해진 캔들 안쪽에서 들어오지 않을 때는 칼같이 손절해야 됩니다. 기대감 같은 건 가리시면 안 돼요. 주식에서 제일 미련한 게 기대감 가지는 거죠. 기대감은 없다. 무조건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해보겠다. 아, 난 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또 못 볼 수도 있는 건데 못 봐서 갑자기 수익이 올라왔다. 수익이 올라와 버렸다. 이렇게 수익이 갑자기 올라와 버렸다.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보면서도 이걸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매매 습관을 무조건 바꿔야만 한다라는 것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거의 뭐 한장을 했네요. 네. 자,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볼 텐데요. 자, 10억 기준의 캔들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10억 기준이라서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일단 첫 시작은 10억이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건 30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억과 30억이 동시에 만들어졌을 때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10억과 30억이 이렇게 위쪽이 30억, 아래쪽이 10억이거든요. 이 30억이 딱 만들어졌을 때도 매수하는 포인트는 똑같아요. 매수 포인트는 얘는 윗꼬리가 없죠. 얘는 정적인가요? 정저가. 아, 정저가네요. 정저가라서 일단 윗꼬리가 없는데 매수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심 잡아놓고 중상단 잡으면 아마 요 가격쯤이 될 거예요. 자, 얘는 윗꼬리가 없기 때문에 눌림에 대한 포지션을 노리셔도 돼요. 자, 윗꼬리가 있을 때는 윗꼬리를 통과해 줄 때, 그 물량을 소화해 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였으면 얘는 거래대금도 10억, 30억이 동시에 들어와 줬고 똑같이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30억이 맞춰지면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끝날 때쯤에서 30억까지 보였다라고 하면 D포인트로 그냥 넘기시면 돼요. 초반에 10억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가 30억이 딱 만들어졌어요. 아, 그러면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홀딩 하시면 되겠죠. 자, 이 30억이라는 캔들, 30억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캔들에서는 아까 제가 최소 10개 이내의 캔들에서 그게 또 발생을 하면 홀딩이고 10개 이내 캔들에서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발해 줍니다. 10억 캔들도 보면 5개 캔들이죠. 하나, 둘, 또 나왔어요. 홀딩이죠. 자, 그 다음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시점에서부터 매수 시점 하나, 둘 또 나왔는데 또 하나, 둘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은 들어오지 않았고 일단 10억 캔들은 계속 들어와 주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아우 나 지금 막 돈 넣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띠거든요. 거래대금이 재미있는 게 좀 약간 이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또 바로 들어왔습니다. 캔들을 계속 세워 보셔야 돼요. 10억 이후의 캔들 5개, 30억 이후의 캔들 10개째를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조금 작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그냥 털고 싶죠. 우리가 보통 매수 포인트들 내가 왔던 가격쯤에서 다시 왔으니까 털고 싶다라는 생각도 꽤 많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들어왔습니다. 얘를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또 들어왔어요. 자,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몇 번째 들어왔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또 들어왔습니다. 칼같이 들어오죠. 네. 계속 들어오고. 자, 그 다음 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10억이에요. 자,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나오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나왔죠.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봉에서 정리입니다. 거래대금 안 들어온 거 다 확인했잖아요. 다 확인했으면 이 봉에서 캔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진행하고 나서 이만큼 끌고 와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일부 익절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30억 캔들이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일부 익절을 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캔들들을 확인하면서 30억까지 가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준 2개가 맞춰지다가 하나가 사라졌어요. 하나가 사라지면 그냥 끝난 겁니다. 2개에 맞춰서 확률 높은 이렇게 거래대금 딱 맞는 이런 형태들이 잘 만들어지다가 얘 기준을 깨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돼요. 얘가 남았으니까 요 10개까지도 한번 기다려볼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건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임의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최대한 내동매매하지 않도록 이 종목을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뭐 수익성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뭐 사업성을 띠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냥 재료만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 홀딩할 수는 없어요. 당일 보여준 이 거래대금을 보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간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끝나는 캔들이 여기가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 캔들을 기점으로 매도를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든 여기서 매수를 하든 매수 포인트들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 뭐 음봉 양봉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지지 형태가 만들어졌다 해서 나는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양봉에서 매수를 할래. 그래서 양봉에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와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정리를 해도 거의 4% 정도, 수주를 떼고 3% 정도의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봉에서 쉽게 털리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봉에서 쉽게 푹 털려가지고 아우 정리해야 되겠는데 막 여기서 또 돈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봉부터 봐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10억에 대한 거래 대금 기준이 깨지는 순간부터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나와요. 얘를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 이만큼 늘었겠죠. 이거 아까워하지 말라고. 이거 아까워하지 말라고. 와, 근데 저 캔들이 저렇게 털릴 줄 알았으면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릴 거. 왜 저기서 내가 매도를 해가지고 진짜 짜증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나오면 끝. 이거 아까워서 에이 그래 내가 할 때 좀 더 기다려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나서 마이너스 한 8%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나는 그래도 저거 수익 조금 더 안 챙기더라도 확실하게 그냥 수익 먹고 나오겠어 라고 스스로 다짐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짐이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몇 번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심리적으로 조금 이제 내가 좀 더 그래 한 봉만 또는 얘가 나올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얘 또 나왔으니까 다시 또 세월해볼까? 자, 또 나왔으니까 또 기다려볼까? 라고 해서 그냥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갑니다. 또 가요. 단지 이 캔들에서 안 나왔을 뿐이지 여기서부터 흐름을 또 이어나가요. 이 흐름에 맞춰서 뒤쪽 구간에서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기회가 또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회냐면 여러분들은 좀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때는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얘가 터짐으로써 얘가 또 생겼어요. 그러면 뒤쪽 구간이 여기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처음인 거죠.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얘를 기점으로 또 하셔도 돼요. 포지션 또 만들어졌죠? 또 만들어지고 나서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죠. 그러면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종목을 그냥 뚝까 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쉬워하지 말라. 뒤쪽 구간이 만들어지면 뒤쪽에서 또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뒤쪽 구간에서. 근데 저는 이런 포인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앞쪽에서 그런 수익 구간들을 주다가 얘 나오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나왔어요. 그럼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얘가 안 나왔으니까 30억짜리가 안 나왔으니까 큰 문제죠. 근데 여기서 또 홀딩 하시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케이스가 또 생겨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이 형태를 보시면 대부분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20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고점 돌파의 형태에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점 돌파가 되지 않은 형태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밀릴 수 있는 쌍고 찍으면서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전장에서의 매매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오후장에서 대입도 가능하지만 이게 한번 이렇게 낙폭이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큰 하락이 없었어요. 큰 하락 없이 수익 다 주고 나서 나중에 낙폭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 돈이 들어오는 구간에서의 캔들의 흐름들을 좀 깨기 시작하고 30억이라는 애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30억이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매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30억이 안 들어오죠. 30억과 10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했는데 10억만 들어왔다고 기분 좋게 또 진입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고생을 좀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률적으로 높은 게 10억과 30억에 대한 캔들이 동시에 보여질 때 매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포지션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다 보면 10억에 대한 캔들을 맞추다 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손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본저가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캔들의 흐름이 거래대금이 딱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끊고 나와야 되니까 쓸데없는 의미에서 매매만 조금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중을 분산하다 보고 종목이 좀 많아지면서 비중을 분산하다 보니까 이 뭔가 좀 내가 생각하는 매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30억 기준이라는 것과 10억 기준이 동시에 만나는 이런 신호가 보여질 때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두 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이 딱 끊어졌다 생각했는데 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구간을 줘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30억이라는 것과 30억이라는 걸 내가 두 번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10억, 10억, 10억이 들어왔으니까 거래대금 100억이 이미 넘었다는 거죠. 이미 넘었어요. 넘은 애가 또 30억이 들어왔어요. 야, 그럼 거래대금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야, 이거 주먹 받고 있는데? 뽕을 뽑아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수익 구간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 나한테 주어질 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와 주네? 또 치고 올라가는데? 정저까지 다 달았는데? 아이, 갈 것 같으니까 매수! 해놓고 나서 음봉 떨어져서, 또 떨어지니까, 하다가 뭐 이렇게 끌고 가다가 여기서 던졌다. 그러면 이건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뒤가 좀 찝찝한 매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준도 지지와 저항이 힘들고 재료 찾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근데 재료는 꼭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매수해놓고 주가가 움직여주면서 이쁘게 포지션 주고 주가가 계속 움직여준다. 그럼 이 사이에 화상밸브가 도대체 뭐 때문에 뜨는 거지? 뭐야? 라는 것 좀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그런 충분한 시간은 주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보시고, 내가 기다리는 건 캔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어떻게 들어와 주냐, 화살 신호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기준은 되게 간단한데, 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뭔가 좀 기준을 낮춰버릴 수도 있어요. 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으로 매매는 절대 하지 않는다. 단타 매매에서의 기대감은 결국은 손실을 부를 뿐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매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각자의 차트들을 돌려보시면서 10억과 30억 기준이 동시에 들어올 때, 근데 이렇게 초반에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보이고 후반부에 보이는 케이스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해요. 약하다가 올라와 줍니다. 이런 날이 있고 초반부터 막 치고 가는 날들이 있어요. 근데 초반에 치고 간 재료가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형태가 잘 없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오전장 크질 않다는 얘기거든요. 크질 않아요. 그러면 주가가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시가 부근까지 와주거나 하여튼 뭐 다 그렇게 해요. 오전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라고 하면 오후장에서 이렇게 상승폭이 크게 나와준 종목들이 꽤 많이 생겨요. 오전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지만, 이런 형태가 오전장에 나와준다면 매매를 하기 굉장히 쉽겠지만,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와주면 헷갈려서 뭘 들어가야 될지 뭐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종목을 선정할 때 10억 기준으로는 소액으로 진입을 해서 포지션을 빨리 잡아본다,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소액으로 진입을 했다가 갑자기 30억 기준까지 만들어졌다 하면 여기서 불타기를 진행하셔도 돼요. 비중을 더 넣어도 돼요. 거래대금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온 비중이 된 상태로 끌고 나가는 거죠. 10억 기준에서 진입을 했다가 30억 기준까지 만들어졌네 라고 하면 비중을 불타기 해서 좀 더 많은 비중으로 끌고 가서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형태의 매매를 진행하셔도 돼요. 제가 보통 뭐 물타기라든지 불타기를 잘 진행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거래대금 10억을 보고 들어가는데 거래대금이 더욱더 증가를 해주고 있고, 오전장이 약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떠주는 형태가 보여진다.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이유들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조금 더 비중을 태워서 수익금을 조금 더 늘려나가는 방법의 매매를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확신이 없는데 그냥 계속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요때 샀다가 지켜주고 또 올라가니까 또 거래대금을 비중을 더 태워서 이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고 왔는데 터졌다 라는 매매만 안 하시면 돼요.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손절에 대한 기준도 확실해지는 편이고,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면 손절에 대한 기준도 없어져요. 내가 왜 들어간지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손실 보기 싫어서, 또는 손실을 보고 있다면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라는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준이 확실하다면, 들어갈 때의 기준이 확실하다면 나와야 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 구간에서 나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챙겨 나오는 거니까요. 그것도 당연히 비중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얻어야 되겠죠. 비중 없이 매매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매매 방법은 뭐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에요.
자, 보통 오전장 매매를 많이 진행하세요. 오전장. 오전에 강한 형태를 좋아하는 거죠. 빨리 매매를 끝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봐왔던 재료라든지, 그리고 준비되어 있던 시간외에서 괜찮았던 종목들이 다 이쁜 위치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쁜 위치라는 것은 일봉상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뭐 매집을 통해서 주가가 딱 떠줄 수 있는 위치에서 갭을 딱 띄울 수 있는 막 요런 위치들에 있는 것들,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것들, 요거 한번 좀 주겠지 라고 기대감을 주는 애들이 꽤 많은데요. 이건 위치일 뿐이에요. 일봉상에서의 뭐 시가가 아침에 갭을 띄워서 요 정도 위치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서 만들어진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에서의 지지와 저항까지도 체크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서 신고가 매매를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꽤 힘듭니다. 뭐 초반에 시가에서 좀 눌려주고 있다가 이제 돌파가 나왔다. 이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요. 그런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예. 근데 무조건 시가에서 눌렸다가 시가 재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솔직히 이제 이 세상에 없겠죠. 예. 그건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것도 독보적인 재료가 있어줘야 돼요. 그건 매집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매집의 형태를 논하지 않고 나서 시가를 유지하고 있다가 밀려 있다가 시가 재돌파 나올 때 매수하세요라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매수하면 한 1% 가다가 다시 시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영원히 보내버리죠.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포인트를 믿지 마시고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줘야만 하는가라는 것은 얘가 보여줘야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죠. 내가 예측을 하는 것은 어떤 뉴스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관심 종목을 뽑아 넣죠. 이 관심 종목들 중에서 이게 뭐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관심 종목을 뽑는다는 것은 아침에 예상 체결량이 있거나 또는 뭐 지지와 저항에서 라인이 위치가 좋거나 또는 뭐 전일 상승 사유가 있었는데 차트가 어느 정도 매집이 좀 되어 있거나 등등의 모든 사유를 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골라서 관심 종목을 넣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초반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예측했던 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상승 나오는 애 급한 애를 그냥 서둘러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양봉에 거래량 좀 터졌다 싶으면 그냥 진입하는 거죠. 그냥 진입해요. 뭐 차트에서 이거 소화 못 해줄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지고 있으면 에라 모르겠다. 좀 더 가겠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밀리기 시작하면 오마이갓 하면서 또 매도 치니까 다시 지켜주고 또 올라가고 사람 열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매매를 하게 된다. 근데 이도 저도 아닌 매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뭐 다 체크를 해서 관심 종목을 넣고 나서 내 뜻대로 나오지 않는 날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 당연히 뭐 뉴스도 보셔야 되고 재료도 체크하셔야 되고 미 증시 현황이 어땠는지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주식이 뭐 증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책이 뭐가 나오고 있는지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체크 없이 그냥 거래 대금만 보고 해야지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 나는 좀 시장과 동떨어진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제 자 거래대금 10억 30억 조건을 엄청나게 많이 만족해주는 초반의 종목들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초반에 5종목이 보인다고 칠게요. 이 5종목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종목이 있고 초반에 반짝하고 나서 죽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은 얻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중요도 때문에 그래요. 뉴스를 알고 상승 종목 사유를 알고 장중 예상 체결량에서 이런 시외에서 보여줬던 그 흐름들을 알기 시작하면 시장의 흐름에 맞는 관련주 종목들을 선택하실 거잖아요. 그 중에 주도주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선택하실 텐데 그냥 반짝 했다가 내가 진입했다가 수익 내고 딱 나왔는데 3% 먹고 나왔는데 얘는 그냥 갑자기 10%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속이 뒤집어지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은 시장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혼자 수익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수익을 얻어낸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저 세상과 내 세상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좀 더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이 감에 의해서 이 초반에 보이던 종목 요걸 진입을 했는데 뜻없이 진입했는데 수익이야 만족스러워 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막 다 사유가 있어. 다 눈물 젖은 사유를 가지고 상한가를 간다는 거죠. 그럼 혼자
3%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답답하겠죠. 수익이 나면서도 찝찝한 그런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한가 갈 놈을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상한가 갈 수 있는 놈을 내가 올라타는 날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날 강한 종목이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냥 갔다가 푹 떨어진 종목을 순간적으로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상한가까지 또는 20% 이상의 종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종목을 내가 올라타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남들이 볼 때도 그럴 겁니다. 자, 매매를 보다 보면 저 종목을 어떻게 봤을까? 뭐 좋은 의미에서 저 종목이 막 이렇게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초반에 그냥 삐리삐리 했는데 저 종목 어떻게 올라탔을까? 내가 볼 땐 좀 고점이었는데 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의 매매를 보다 보면 그냥 이게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 있는데 저 초반에 저기서 저까지 어떻게 먹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디서 기회를 노릴 것이냐의 차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이지만 충분히 뭐 한 3봉, 5봉 안쪽에서 수익권을 줬겠죠. 기준에 맞게끔 줬겠죠. 주고 나서 3봉 정도 수익이 몇 %가 될까요? 제 모든 기준에 수익의 퍼센테이지는 최대 수익은 8%예요. 8%. 8%보다 높게 올라가서 한 10%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10%에서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여기서 막 밀리기 시작하면 뭐 9%에서 매도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8%쯤에서 매도를 해요. 떨어지는 걸 보고 확인해서. 근데 그 사이에서 신호를 준다면 뭐 8점 몇 %, 뭐 9.1%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겠죠. 자, 이 아래쪽의 수익 구간은 5%예요. 5%. 딱 5%를 안 채워줄 수도 있겠죠. 4.6%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보여주는 뭐 기본적으로는 5% 또는 8%, 10%의 수익을 얻고 나오겠어 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보여주는 신호에 따라서 신호가 갑자기 끊겨버린다면 뭐 6%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신호들에 의해서 자기를 일단 컨트롤 잘 해야 된다는 거. 퍼센테이지를 채워야 되겠다. 내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방금 100만 원을 찍었는데 100만 원을 찍었다. 1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딱 보였다. 근데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98만 원이다. 요거 100만 원 다시 찍으면 나와야지.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다시 이게 70만 원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 77만 원이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80만 원 찍으면 나와야지. 72만 원이다. 이거 70만 원 되면 나와야 되겠다. 이건 진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계속 자기 합리화예요. 이제 캔들이 안 보여요. 캔들을 보는 게 아니고 캔들은 올라가나 내려가나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것만 체크를 하는 거고 계속 금액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최대 마지노선, 기대노선 막 떨어졌을 때 진짜 마지노선을 맞춰 놓으면서 금액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 자기가 매매를 하면서 얼마나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비중 많이 넣으면 어차피 많이 벌려요. 하루에 뭐 10만 원을 벌든 30만 원을 벌든 50만 원을 벌든 이 근사치만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률도 똑같은 거죠. 그날 보여주는 형태에 의해서 내가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내가 보여주는 거는 얘들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난 억지로 금액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뭐에 대한 기준으로? 차트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금액에 대한 기준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만 잘 막 대입을 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는 생각만 버리시면 하루에 얼마나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냥 큰 목표는 있어요. 목표. 이 목표는 가지고 계시되 분명히 이런 종목들이 보여야 내가 비중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없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50만 원 벌고 싶은데 이게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내가 이걸 뭐 1000만 원 넣어가지고 5% 수익을 얻겠다. 말이 되나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도 아니면 뭐라는 거죠. 근데 1000만 원 넣을 수 있는 호가 물량이 되는 걸 따지려고 그러면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된다. 주목받아야 된다. 시장의 흐름과 맞는 매매를 해야만 된다. 왜? 그래야 걔가 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오늘 가는 종목일 거니까, 가는 관련주니까, 재료니까 라는 것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1000만 원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3%, 4%만 해도 50만 원을 벌겠다는 것에서 30만 원, 40만 원을 벌어간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목표치 했던 거에서 최소 80%에서 90%를 채워나간다는 거죠. 채워나가요. 그러면
아침 오전장에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목표했던 50만원의 8, 90%를 채웠다는 것은 이미 다 채웠어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오후의 흐름들, 초반에 강하다가 낙폭이 크고 나서 다시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이 포인트들만 노리면, 아침이 강했다면,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몇 퍼센트만 채우면 됩니까? 10%? 20%만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더 집중하게 되겠죠. 더 욕심 없이 매매를 하게 돼요. 최종이 이거니까. 이것만 채워주면 되니까. 그러면 매매에서도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유있게 매매해야 돼요. 근데 초반부터 이거 뭐 그냥 급하니까 들어가고, 오전에 손실 났으니까 오후장이 어땠는지, 강했는지 약했는지 이런 생각도 없이 또 부르륵 상승 나오는 종목을 또 진입했다가 이것도 아닌가 봐, 또 손실 2번 났으니까 이제 비중을 3배를 늘려야지 하면서 또 푸르륵 튀는 종목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뭐를 하자는 거야? 도박을 하자는 건지, 짤짤이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거 내 운을 그냥 한번 오늘 세력들한테 맡겨보겠다는 건지, 그런 매매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맡겨버리는 매매를 해버리면 내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돈 싸들고 제가 보여주는 행동에 그냥 바로바로 이제 돈 입금시켜주는 거죠. 빨리 입금해놓고 제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매매는 안 하셔야 돼요. 그런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솔직히 주식을 잠시 쉬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는지를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계속 난 진입을 할 거니까 뭐 내 손을 자를 수도 없는 거고, 뭐 옆에서 누가 쿡쿡 찌를 것도 아니고,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HTS를 보지 않는 거. 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절대 접속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것도 어렵겠죠? 근데 그것만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보면 일단 매수는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나머지 종목들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그냥 시점을 찾아보는 거. 야, 오늘 어떤 재료가 나왔었네. 내가 했다면 저때 좀 들어갈 수 있었을까? 난 이 종목을 보고 이렇게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저 종목을 못 봤을까? 이런 것들을 복귀해보는 시간을 한 일주일 가지시는 게 차라리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그 일주일 시간 동안 반성도 엄청 했고요. 그리고 후회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까지 지금 막 벌써 뿜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냥 예전처럼 바보처럼 그냥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진 않아요. 그냥 한 번은 봅니다. 한 번은 보고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건가? 그리고 나서 다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여유있게. 여유있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집중도 있게 본다는 표현이 맞겠죠. 집중도 있게 캔들을 보고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돼요. 그게 한 번에 바뀌면 그건 이제 성공 가도로 가실 거예요. 큰 손실 없이 수익을 얻는 매매를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인지라 그렇게 또 수익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자신감이 이제 막 하늘 넘쳐 막 찔러서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하루 만에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이 몇 번 되다 보면 차라리 잃는 것보다는 소액이라도 확실하게 비중 넣어서 내가 수익을 얻는 방법을 택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람은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반복적인 실패를 하고 나서 결국은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안 되는 일은 없는데 그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기까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죠. 자기를 뒤돌아본다는 게 힘든 거니까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겪으시다 보면 바뀝니다. 최소한은 바뀌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찾아서 자기가 매매를 하면서 매일 매매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왜냐? 기준상에서 매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시간쯤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내가 매매를 진행할 때는 수익으로 내가 목표했던 목표치를 100% 채울 수도 있고, 그날 목표 금액을, 또는 80%, 90% 정도만 채우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장이 되게 기다려져요. 기준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찾는 그 시간들이 되게 기다려질 겁니다. 그러면 재미를 느끼고 돈을 벌면서 매매를 계속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주식 롱런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너무 급하지 말라.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 약익절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살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보여주는 이 화살표 내에서도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걸 세면서 내가 마음을 다잡지 못한다.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내용, 아무리 좋은 내용을 설명드려도 절대 그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인 거죠. 이건 딱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에서 캔들 숫자만 세면 되니까. 그 형태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초보자분들은 10억, 30억 캔들이 동시에 보이는, 이 화살 신호가 동시에 보이는 시점에서 진입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캔들을 세보시고, 야, 나는 뭐 그래도 좀 해봤어. 지지와 저항까지도 느낌이 좀 와. 재료도 체크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10억에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억. 근데 10억 이하에서는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세요. 거래대금 들어왔다가 그냥 막 올라는 가는데, 올라가는 모습도 많을 거예요. 근데 비중을 많이 못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비중을 많이 못 넣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전제니까요. 비중을 넣을 수 있는 매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자, 모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단주 매매를 할 때 최대 문제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호가를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호가를 느낄 수 없다. 호가 물량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호가 물량을 느낄 수 있는 데서 매매를 하면 내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호가의 변동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몰려있는 종목에서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는 데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냥 혼자 모의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항상 몰려있는 종목에 신경을 써야 되고, 조금 연습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몇 번 해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30억, 10억 10억으로 진입해서 30억까지 뜨면 대박인데, 일단은 요 신호가 다 뜨는 형태에서 그 다음 매수 포지션을 잡고 캔들의 형태들을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는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하실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자, 일단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토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신 그런 또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